안녕하세요. 박마르 유공감 세상의 박마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행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연인끼리 가는 여행? 아니면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저는 그러면 여행 가면요, 이렇게 장애인분들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그러면 불편함, 편의사람은 잘 돼 있는지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질도 이제는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많이들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여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두 단체를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린라이트의 우리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죠, 한전재 국장님, 그리고 여행 전문 작가입니다. 그리고 한국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유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복지TV 처음 출연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니까 짧게라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 한정재고요. 네. 요즘은 이제 관광에 약간 미쳐 있습니다. 관광에 미쳐 있는 남자 한정재 국장님.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전유선입니다. 저는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요.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러워요. 왜냐하면 관광에 미쳐 있는 분,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 위해서. 네. 또 여행 작가. 요즘 같은 경우는요, 저도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떠나고 싶어요. 떠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여행 그러면 즐겁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장애인분들은 여행 그러면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 뭐 굉장히 안 해보신 일이고 공포스러운 일이 되실 겁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려니까 혹시 내가 가는 관광지에 턱이 있을까도 좀 고민스럽고 그렇죠. 또 돈은 어떻게 하지? 또 차는 어떻게 타고 갈까? 뭐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차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고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아마 장애인 본인들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요. 그곳에 가면 화장실 갈 수 있을까? 화장실 갈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도심지 안 여행지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방 찾으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심을 벗어나면요, 정말 화장실 찾기 어렵습니다. 찾았다고 하더라도요, 들어가려고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두 분은 직접적으로 여행을 우리 장애인분들을 케어해서 실행하는데 책임자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여행 이게 어느 정도의 많은 분들이 욕구와 또 지금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한전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철호 여행이라는 걸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이용객, 우리 장애인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사실은 더 많은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가시고 싶어 하는데 저희 초록여행은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얼마나 이용하시는지를 보면 과연 여행을 얼마나 떠나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를 13대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를 한 대당 1년에 365일을 갈 수가 있는데 365일 중에 쉬는 날이 10일이 안 됩니다. 와, 그만큼 많이 떠나시는 풀로 움직이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같이 떠나시는 분들까지 합쳤을 때 13대의 차로 1년에 모시는 인원이 9,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 가시고 싶어 하고요. 계속해서 좀 차를 늘려달라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만큼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제는 삶의 질에서 여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또 현장에서도 우리 전유선 작가님은 또 여행 작가로서도 현장에 우리 장애인분들 대변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여행 작가 역할, 대표의 역할, 이걸 다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현장의 욕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가 역할로 돌아가면은요, 저는 제가 먼저 가서 이곳이 안전한 여행지인지 뭐 100% 안전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까지 해야 돼요.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쉽게. 네네. 그래서 이곳은 여행지가 어디는 참 좋고 접근 가능하고 뭐는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글을 재밌게 쓰거나 아니면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네, 이렇게 써가지고 네,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요 누구나 다 가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방송이나 뭐 SNS 책 같은 데서 보면은 그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이곳 정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도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요. 우리 전유선 작가님 블로그를 딱 보면 네. 내가 장애인으로서 네. 가고 싶은데 여행지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블로그 이름이 뭡니까? 블로그는요. 저희 휠체어 배낭여행이라고 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SNS. 네, SNS를 활용을 많이 해요. 요즘엔 개인 SNS 활용을 많이 하니까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서 저 이름을 그러니까 검색하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휠체어 배낭여행? 네, 그렇게 쳐도 그렇게 되고요. 해도 되고? 네, 아니면은 전윤선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네, 나올 겁니다. 야, 시청자 여러분, 여행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인식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때요? 현장에서 보실 때? 이제 예전에 2011년경에 장애인 분들 모시고 바닷가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닷가. 보통 바닷가 이제 어느 지역인지 제가 밝히기가 좀 애매한데 이 바닷가 근처에 가면 큰 수산물 시장들이 보통 있죠. 그렇죠. 큰 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모시고 시장 투어 및 뭐 회도 좀 한 그릇 드시라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 계신 상인분들이 돈을 오히려 주더라고요. 돈을 주면서 제발 오지 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웃어야 될 참 이게 진짜 답답한 현실이었는데 그 뒤로 한 6년 정도가 지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은 있겠지만 사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에 가보면 많이 없어졌고요. 또 이 관광지에 가면 장애인 주차장들에게 얌체 주차석들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 관광지에서도 우리 장애인분들을 소비자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또 조금씩이지만 개선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전유선 작가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직접 경험한 것들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정동진 처음 갔을 때요. 그때는 뭐 이동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 때인데. 비쌀 때니까. 네. 그 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갈 만한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찾았는데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어느 곳입니까?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이 1,000원짜리 탁 던져주면서 문을 탁 닫는 거예요.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010년도 이쯤에 이제 다시 갔어요. 그때 갈 때는 그 집으로 간가요? 아니 이제 여러 명이서 근데 여러 그 집이 명이서. 있더라고요. 그 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명이서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갔더니 그때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어서 오라고. 네, 우리 집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서 오라고 정도가 아니라 빨리 오라고 우리 집으로. 우리 집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유명 식당 가더라도 뭐 앞에서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시라고 막 이렇게 안내서 하잖아요. 막 호객행위를 하죠. 예, 이제 저희 그 손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면 뭔가 부탁하러 오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당당한 소비자로 대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그만큼 이 여러분들이 선구자 역할을 하실 거예요. 다녀야지 또 뭐 알거든요, 진짜. 예. 그러면 저는 그 초록여행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듣고 있고 실제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K 그 본부의 방송에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몇 번 나갔었거든요, 진짜. 확 바뀌더라고요. 가족들의 여기 뭐 사랑도 더 진솔해지고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정재 국장님은 그 현장을 보고 계시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행 갔다 오시고서. 기본적으로 이제 초록 여행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초록 여행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동 휠체어도 실으실 수 있고 또 하지에 불편하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 또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지원도 해드리고 여행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저희도 예측하지 몰랐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여행지가 바뀌고 즐거워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10년 만에 엄마를 만나고 왔습니다라는 사연도 들어오게 됐고요. 또 이 휠체어를 타신 분인데 또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과거 여고시설 동창생과 마지막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셨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버킷리스트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를 변화시킨 것은 부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자제분이 군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당해 보는데 또 아들 면회 한번 못 가보는 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분 여행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국방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국방부에 편지를 써서 우리가 국방부랑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이 장애 가정의 육군 장병들이나 군인 장병들한테 휴가 지원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육군본부랑 초록여행이 만나서 이제 뭐 호국의 희망 나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면회 지원 사업도 생겼고요. 너무 좋네요. 최근엔 또 이제 뭐 기아자동차하고 또 요즘 휴식 중에 약간 힐링 휴식이 약간 유행이지 않습니까?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으신데 저희가 또 이제 기아자동차 저희 그리고 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이 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희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이 산림치유시설에서는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편안한 곳에서 하루 저녁 좀 주무시고 숲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사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러겠네요. 2012년부터 시작한 초록여행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고 있네요. 예. 그리고 사실 그럼 오늘 좀 듣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그런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초록여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뭐야? 어떻게 이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초록여행은 여타의 이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에 보면 뭐 맨날 선정해야 되고 장애 등급 봐야 되고 이렇게 장애인 안에서도 좀 가르지 않습니까? 자꾸 뭐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록여행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장애인이면 그냥 회원가입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차가 이제 5개 지역에 있거든요. 서울, 성남,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5개 지역에 광역별로 있네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쓰시고 싶은 날 클릭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콘도 예약하듯이 예약하시면 그 날짜에 준비가 되고요. 물론 약간의 경쟁률이 있으니까 일찍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선착순. 자기가 정해진 날에 이제 아침 일찍 좀 해주시면 되고요. 또 평일에 비어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시간 내시면서 한번 예약해 주시면 되고 그것을 작성하시다가 밑에 난 기름값 좀 줬으면 좋겠어. 나는 기사가 필요해라고 하면 클릭들을 해주시면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무료입니까? 아니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다 무료이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겨울이 오면 겨울 뭐 마지막 일몰 여행 이런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행 경비까지 여행 경비는 한 35만 원 정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사연이 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뭐 가족들하고 어떤 여행을 가고 싶고 왜 이 테마에 내가 적합해라고 써주시면 여행길에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 특장차까지. 네, 특장차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윤선 작가님이요. 눈이 뺑뺑하게 알고 계시지만 왜 나 이거 안 해봤지? 그런 눈치예요 지금. 저도 사실 이용해 봤거든요. 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이용해 봤는데요. 일단 여행의 기본은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여행할 때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초록여행 차 이용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갈 수 없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았거든요. 야, 그리고 우리 전유선 작가님은 사실 그 우리 한국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가 이름만 봐도 왜 이거 단체를 만들었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단체는 비영리 단체고요. 접근 가능한 관광.
관광이잖아요. 근데 사실 접근 가능한 관광이라는 거는 우리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뭐 이제 신체적 손상이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수단도 마찬가지로 저상 버스여야지 접근 가능하고 기차도 리프트가 있어야 탈 수 있어야 되고 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기본 여행의 기본이 되는 것들 또 여행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도 어느 곳은 갈 수 있고 어느 곳은 갈 수 없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여행의 어떤 좋은 점, 뭐 감동적인 이야기라든지 정보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지방 정부라든지 중앙 정부가 우리 장애인 여행에서 갖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업 아니면 인식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한중현 국장님. 네, 이제 이 사실은 민간에서 우리 전윤선 작가님 같은 분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 하고 있는 기아차 같은 데서 사회공헌 자금을 가지고 여행을 약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여행을 올려놓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의 대통령께서도 이 공약에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고요. 있어요? 네. 그리고 각급 지자체의 수장들의 공약 또한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한 공약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랄까요, 민간과 관의 거버넌스 역할을 크게 강화해야 되는데 이 관주도로 가서는 또 안 되고요. 이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논쟁은 이런 겁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관광이 복지야 관광이야 이제 이걸로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 정책과들이 주관돼서 장애인 관광 정책을 만드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기초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복지과에서 장애인 관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전국 규모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민과 관이 원활하게 한번 소통 한번 해보고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거.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민간이 만들어진 자원들을 가져가면 정부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측면이 좀 안타깝고요.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보여주기 제일 좋은 것들이 여행 정보를 담는 사이트인데요. 이것이 이제 각 지자체별로 따로 만들고 관광공사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돈이 더 아깝습니다. 사실 이 첫 시작하는 사업들은 이 시도의 경계 없이 모여서 하나의 포털 허브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분들한테 훨씬 더 좋거든요. 아, 그게 좋나요? 네. 그럼 잠깐 공감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요?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런 정보를 모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영어로도 번역하고 일본어로도 번역해서 외국에 계신 장애인분들 한국 관광, 한류 관광 오셔야죠. 아, 그럼요. 이거를 위해서라도 다 모으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전윤선 작가님도 공감했듯이 정말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딱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전윤선 작가님도 단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많은 정치권이 됐던 뭐 지방 정부가 됐던 막 노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엄청 요즘은 국정과제이다 보니까는 엄청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요. 근데 첫 사업을 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발을 어떻게 뛸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분들도 이런 욕구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나름의 이렇게 민간 단체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활동이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맨 땅에 하딩을 하고 있거든요. 선구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정페이로 하고 있어요. 열정페이. 안타깝습니다. 네, 저 열정페이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들 활동할 수 있게끔 좀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 인건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운영비라도 저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삶의 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삶의 질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필리핀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어떤 그 복지제도라든지 그런 다 보면 우리보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삶의 질은 높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삶의 질을 어디다 둬야지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근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삶의 질의 척도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같지만. 이제 삶의 질의 척도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여가 문화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라는 척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애인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네. 장애인 실태 조사 내용 중에 어떤 여가 문화를 즐기십니까라고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보면 네. 98%가 TV 시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여행을 가시는 분이 전체의 뭐 6% 7%에 불과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 여행 실태를 보면 전 국민 여행 얼마나 다니십니까라고 하면 89%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단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그러면 나네요. 11배, 10배의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왜 없냐? 마음대로 여행 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사실 여행 못 갑니다. 여행 못 가게 만드는 사회 환경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장애인 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여행 바우처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10만 원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네. 장애인분은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활동 보조인이 그렇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여행 바우처를 만들 때도 장애인 등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더블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 배려가 돼야 되는 고려가 돼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싶고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네. 전동일처 우리 전준 작가님 타고 계신 이런 전동일처 네. 비행기 못 실게 만들고 있거든요. 점점 리튬 배터리 그렇죠. 문제가 커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시는데 현지에서는 또 수동일처를 밀고 다니셔야 되는 일들도 불편하죠. 생깁니다. 그럼 여행 가서 여행이 어떤 기억으로 남겠습니까? 그렇죠. 최악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수동 휠체어를 전동화 장치를 달아서 그걸 이제 공유대여하는 것들을 시작은 하고 있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행지에 딱 도착했을 때 여행지에서 전동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수동 휠체어를 대여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동 장치를 좀 대여해주면 네. 뭐 경복궁 들어보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그럼요. 그런 것들이 좀 네. 개선이 필요하게 되고 필요가 그런 것들이 바뀌면 장애인분들이 여가 복지가 좋아지고 네.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한정재 국장님이 여행에 미쳐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참,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얼마만큼 우리 장애인 여행에 관심이 있고,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가 문화가 우리 삶의 질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예. 우리 전준 작가님은 어떠세요? 지금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는 생존의 욕구들이 굉장히 뭐 밥 달라, 화장실 가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었으면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해소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화에 대한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의 생존의 욕구하고 문화의 욕구하고 같이 갈 때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행지에 가서 수동 휠체어를 타라고 하면은요. 네, 이거 정말 고행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여행지 가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케이블카를 탈 때 수동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고 나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동 휠체어를 굴릴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이런 전동 휠체어라든지 뭐 전동으로 달 수 있는 뭐 이런 보장구들은요. 그냥 자유예요. 네. 자유를 주느냐 자유를 박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 단체에서 신혼여행 가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신혼여행 프로젝트. 신혼여행 그러니까는 장애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못 간 분. 그래서 선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들이 신혼여행 못 간 거예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그래서 왜 못 갔냐고 물어봤더니 여행을 가기 위한 두 분 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둘이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조인하고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인하고 같이 가야 될 그 경비까지 다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체 여행이 아닌 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가고 싶다. 내가 누군가 밀어주는 수동 휠체어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전동 휠체어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고 싶다. 이래서 신혼여행을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요. 어떤 거냐면 우리 장애인 부부였었어요. 그 한 분은 여성 우리 이제 아내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또 남편은 시각장애인 1급 전맹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유럽 투어를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네. 감히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갔다 오셨어요, 진짜. 네, 네. 두 분 그 이야기 들으셨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싱가포르에 휠체어 17대가 이일세 대표님하고 같이 네, 여행 네. 갔다 온 이야기. 그런 거 들을 때 어떠세요, 두 분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네. 사회적 여건이 안 갖춰져 있다고 해서 네. 여행을 안 가면 네. 사람들은 장애인은 여행을 원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전윤선 작가님 같은 분들이 네. 여행을 다녀 보니까 네. 다시 그 관광지에 방문했을 때는 경사로가 만들어지고 고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 전동 휠체어가 보급되기 전에는 장애인분들은 밖으로 안 다니는 줄 알았죠. 네네. 근데 전동 휠체어가 국가로부터 보급이 시작되니까 네. 사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여행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서 보시고 떠나 보시고 네. 뭐 고행이 되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네. 있지만 그나마 약간은 갖춰져 있으니까 전윤선 작가님 글도 보시고 저희 사이트에 있는 정보도 보시고 이렇게 떠나셔서 네. 현장에서 나도 관광객이요, 나도 네. 고객이요라고 네. 외치는 것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당사자분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있으시고요. 네. 제가 두 분의 그 기사를 봤을 때 네. 전문가로서 네.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가능 안 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세상에요. 완벽한 여행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여행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앞장서서 하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닌 것처럼 네네. 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은요, 네, 행복한 고행이라고도 하거든요. 행복한 고행. 네. 표현 좋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사는 행복한 고행. 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영화에도 보면 이제 트래블이 있고 트립이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체험하는 여행도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한정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있으면 도전하는 게부터 이제 선행이 돼야지 여행도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전윤 작가님, 네. 우리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장애인분들은 여행을 가고 싶은 곳과 네. 가기 편한 곳이 있거든요. 네네. 가기 편한 곳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 네. 대도시 중심으로 뭐 서울로 가자면은 서울 네. 아니면 부산. 최근에는 이제 강릉까지 이렇게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요. 네네. KTX가 다 가니까 걱정 없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은 장애인 콜택시가 즉시콜로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저는 장애인 당사자, 저도 이제 목발을 클러치를 짚잖아요. 예.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봐요. 좀 맛있는 음식점들이 이렇게 보여요. 특히 무궁화로 딱 돼 있는 집도. 네네. 그리고 계단을 딱 보면 네. 우리 장애인들은 못 오는구나. 네. 예. 사실 여행 그러면 보는 시각도 있지만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맛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두 분 입장은 어떠세요? 네? 여행의 반은 맛있는 여행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단이 있거나 이런 데는 네. 못 가죠. 네. 못 가는데 전화를 해갖고 거기 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맛집 TV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휠체어를 사용해요. 이러면은 네. 오세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짜 가거든요. 네. 가면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동 휠체어는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이 막 해갖고 들어요. 네. 들어서 먹고 나면은 네.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꼭 이걸 만들어 놓겠다 하면 네.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진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요. 우리 전윤선 대표님 딱 얘기할 때 전화를 하는 거. 네. 야, 맛집이 딱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인데 가능하냐 물어보고. 야, 좋네요. 네, 저희도 이제 가장 사실 여행에서 먹고 마시는 것 빼면은 그렇죠.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숙박 아니면 또 여행이 그렇죠. 방영이 안 되는 건데 저희도 좀 절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그 부분이 아쉬워서 네. 올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이제 네. 서울 지역의 주요 관광지 주변에 식당과 카페 과연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바라본 관점은 이겁니다. 장애인 화장실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요. 네네. 입구 경사로가 있고 그러니까 계단이 없는 곳 이렇게 들어가서
입식 테이블이 있는 곳, 이제 테이블이 있는 네, 거니까. 테이블이 있는 곳, 예. 좌식이 아닌 곳.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입식이면서 의자를 뺄 수 있는 곳. 어. 이제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분이 들어갔을 때 셀프 서비스가 아니라 네. 서빙을 해주는 것. 이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목표가 2,400개였는데요. 네. 한 8,000개를 뒤졌는데 네. 지금 한 2,000개 겨우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하면 네. 포털 사이트들에서 보면 지도 서비스 중에 로드뷰라고 사진으로 길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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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에서 다 찍어서 찾아갔는데도 네.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근데 서울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인 거고요. 그래서 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사실 뭐 경사로 나와달라 이러면 이게 뭐 도로법이 어떻니, 보행법이 어떻니, 법에 걸리니 많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구에 휠체어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혔어요? 예, 예. 휠체어 환영합니다. 예, 휠체어 환영합니다.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초인종을 딱 누르면 네. 그 초인종이 울림과 동시에 내부에 있는 직원이 이동식 경사로를 가지고 나와서 쫙 펼쳐줍니다.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네. 여러 테이블 중에 한 테이블은 네. 휠체어나 유모차 사용자가 아니신 분은 이용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문화적 여건, 어떤 건 법의 문제이겠으나 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웰컴 휠체어라는 캠페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웰컴 휠 이제 네. 유모차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네, 네. 또 그 테이블에는 자그만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데 네. 좌측으로 150m 가면 어느 건물에 가시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라고만 표기를 해줘도 우리 맛집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정말 그 중요한 조사를 좀 하고 계셨네요. 복지 TV랑 캠페인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시죠.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야, 다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우리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 딱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관광에서 먹는 거 빼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전윤선 대표님도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그러면 제가 두 분에게,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주고 어떤 건지 한번 해보게요. 그러면 장애인 여행이란 두 분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예. 장애인 여행이란. 예. 장애인 여행이란 네. 온전한 나의 표현이다. 어제는 나의 표현이다. 온전한 나의 표현이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방법은 네. 인터넷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요. 네. 또 내가 장애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네. 내가 또 온전히 마주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서시는 여행자 또 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나섬으로 인해서 내가 여행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두 다 온전하게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보여주시는 기회고 네. 또 나가시면 네. 사실은 고행이지만 얻어오시는 게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여행이란 늘 의미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분들도 가까운 곳 말고 좀 네. 새로운 곳. 네. 사실 서울에 계시다면 남산타워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 한정재 국장님은 장애인 여행이란. 네, 온전한 나의 보입니다. 나의 표현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전윤선 작가님, 장애인 여행이란. 예, 저는요 완전한 사회 참여인 것 같아요. 완전한 사회 참여. 예, 지금 실제로는 완전하게 사회 참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뭐 편의시설 잘 갖춰진데 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요. 장애인들 안 오는데 뭐 하려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없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지까지 편의성이 다 고려된다면, 네. 접근성이 고려된다면은, 네. 어딘들 못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한 사회 참여인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 전윤선 작가님은 장애인 여행이란 완전한 사회 참여. 사실 뭐 장애인 복지에서 최고 목표는 결국은 사회 참여예요. 그렇죠. 우리 장애를 못 느끼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거. 예. 야, 이게 두 분 모시고 하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 끝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야. 나 여행 가고 싶어. 아마 이런 소리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두 분에게 이제 아까도 뭐 몇 말씀 이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 그 여행 그러면 두려움도 많이 앞선다 그러는데 이게 장애인분들이 두려움을 앞서지 말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할 수 있는 좋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어디로 갈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저희 초록여행에서는 여행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여행 정보들은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UCC 형태로 올리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개 정도 있으니까요. 많은 곳들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때 카페 식당 정보도 곧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또 이제 이 시청자분들 중에 장애 당사자가 아니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는 것은 가족끼리 여행 가시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여행 가신 곳에 식당을 가시다라고 하면 이곳에 경사로가 있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는지를 가볍게 체크하셔서 저희 사이트에 이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내주시면 저희는 이제 만약에 자녀분이다 하고 하면 자원봉사 시간도 드리게 되고요. 또 다른 분이다 이러면 커피 쿠폰 같은 것도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조사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또 저희 사이트 안에 애니메이션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나의 즐거운 여행이 타인의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애니메이션 나중에 복지TV에서 또 한번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한정희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갔다가도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거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야,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참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유선 작가님은? 저는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지 될 것 같아요. 여행은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거리가 멀면은 아무리 가까운 여행지라도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멀리 가기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동네부터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도 여행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은 멀리 지구촌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박마루의 뉴욕 공감 세상에서 우리 장애인 여행을 이렇게 공감을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팍팍 들고요. 첫 번째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그래도 의욕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지금 이렇게 단체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찾아야 되겠네요. 녹화하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린라이트 초록여행하고 또 우리 민들레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이에요? 저희 이제 그린라이트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초록여행 외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초록여행은 기본적으로 기아 자동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건 장애인 여행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민들레카라는 사업은 예를 들어 장애인 단체나 복지관 같은 데들도 차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한국 도시가스협회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 21대가 운영 중입니다. 이거는 뭐 지역아동센터, 뭐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휠체어를 전동 장치로 바꿔드리는 뭐 휠체어 공유 서비스도 있고요. 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발달장애인 야구단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타이거즈 구단이 이제 협찬을 해서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라는 장학금 문화 나눔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또 장애인에게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사이트에 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정재 국장님 말씀하신 그 사이트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글로 오시면 된다 이거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한국 전국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 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에서는요. 여행을 촉진하는 여행 작가 양성 과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행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행지에 가서 편의 시설이 안 돼 있으면은 여행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무장애 관광지 만들기, 모니터링 활동가 양성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혼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좀 걱정된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매달 한번 모여서 단체 여행 이것도 이제 대부분 다 대중교통 활용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단체 여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장애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사회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쉽게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초록 여행 또 민들레카 이렇게 검색하셔서 친구만 맺어주셔도 저희가 힘이 부쩍부쩍 나게 되니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응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SNS를 통해서 저희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희 작가님. 네, 저희는 네, 진짜 어렵게 단체를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고 네, 열정페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환경 개선, 네,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마른 유공감 세상에서는요, 오늘 장애인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 안 계십니다.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두들기는 거. 그래서요, 장애인 여러분, 따라요!